네, 안녕하세요.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입니다. 이번 달은 저희가 1차 의료 환경에서의 심리에 대한 거, 우울증에 대한 시리즈로 진행을 중인데요. 이번 주에는요, 저희가 우울증 당신만의 탓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서울 아산병원의 명예 교수님이신 김영식 교수님, 그리고 분당차병원의 허양임 교수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양임입니다. 네, 이번 달 주제가 우울증이라 그런지 매번 오프닝 멘트가 우울해요, 지금. 제가 지금 6개월째 같이 하면서 가장 톤이 떨어지고 있는 느낌인데 오늘 조금 톤을 높이면서 재밌게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당신만의 탓이 아닙니다.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얘기에서 조금 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이 이제 사실은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될지, 우리 가족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 사회적인 지지가 우울증 환자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도움이 될지에 대한 걸. 중요하죠. 특히 이제 가족의 지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은 관심이 너무 많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녀들이 특히 뭐 요즘 뭐 학교 입시다, 뭐 학원이다, 또 요즘 또 학생들과 좀 뭐 이제 문제도 많이 노출되는 시기인데, 그럴 때 부모들이 이제 그 자녀들한테 본인이 들을 자세를 먼저 갖고 이제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 말은 뭐죠? 말하기보다 질문을 해서 너 요즘 어떠냐? 너 학원 너 힘들지 않니? 뭐 이렇게 해서 또 요즘 뭐 시험 공부 잘 돼? 뭐 등등 해서 좀 그러고 나면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들을 자세. 그러니까 제가 특히 이제 전공의 선생님한테도 그럽니다. 환자한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불안하거나 우울한 환자분을 만나면 열심히 들어주는 게, 그걸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액티브 리스닝이랍니다.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반응하고 그걸 아주 감정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하는 거죠. 본인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서 자꾸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많은 부모들이 화부터 나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약할까 막 이러던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할 땐 지금 우리 아들의 딸의 지금 그걸 한번 들어보자. 얘가 어떤 생각인지. 그래서 일단 듣는 쪽으로 그래서 많이 좀 들어주십사. 이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봤던 환자분들 중에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배우자가 왜 우울한가? 나는 정말 이렇게 잘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울하냐? 그러면서 환자한테 그런 탓을 하는 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환자분은 그런 주변 가족의, 배우자의 그 반응 때문에 더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럼 본인의 상태를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결국은 가족분들도 우리 환자분이 마음이 아프다, 우울증이다라는 걸 인정을 같이 해주시고 도움을 주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또 반성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진료하다 보니까 가족한테도 계속 교육하듯이 생활 습관 바꾸듯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아빠는 이랬단다 저랬단다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아마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환자는 최대한 많이 말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고 우리는 잘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앞으로 아빠가 잘 들을게. 이 얘기를 약속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지란 얘기가 있는데,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좀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는 직장, 하여튼 명예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분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교회 문화나 이렇게 종교인 그런 분이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올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울증인데 얘기를 하는데, 같이 왔던 이제 동료분이나 가족은 이분이 뭐 성직자인데 이거 우울증이 말이 되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기대치에 너무나 본인은 힘드신 거죠. 왜? 그래서 근데 본인은 제가 보니까 저랑 이제 제가 얘기한 거 듣고 눈물이 좀 글썽글썽 하신 것 같은데, 옆에 가족이나 옆에 같이 왔던 뭐 이제 동료분들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너무 과도한 어떤 이 기대라든가 이거가 꼭 자녀뿐 아니라 이 뭐 동료 또 가족 배우자 간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서 이거는 직업이나 무슨 과거에 이 뭐 경제전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누구든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한 번쯤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대해주는 거죠. 오히려 너무 기대하게 되면 그 부담감 때문에 어디다 말도 못 하는 거죠. 힘든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옆에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도와주고 싶으면 우리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울증이 이제 저희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나 뭐 생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나 누구나 생길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그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진짜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게 환자분들한테 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는 근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을 때 가족분이 같이 오셔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냐. 화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그 부분이 참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그럴 때 어떻게 환자한테 말을 건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네. 우울증 환자가 네. 가족이 같이 오잖아요. 배우자라든지. 네. 그럼 이건 거의 성공할 일이 높습니다. 네. 제 이제 환자분 중에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병원 이제 개원하고 얼마 안 됐는데 연세도 좀 있으세요. 근데 그럼 이제 교회에서 무슨 큰 이제 직책을 맡았다 이제 회장을 맡아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이제 어디나 무슨 회장 한 1, 2년 하다 보면 온갖 스트레스 많죠? 그분이 그걸 놓고 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번처럼 뭐 2주, 4주 지나야 효과 나타나는데 약 먹고 바로 그 다음날 당장 안 좋아지니까 이튿날부터 전화하시는 거예요. 왜 약 먹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러느냐. 그래서 또 상담하고 또 며칠 있다 오시고. 근데 꼬박꼬박 배우자가 같이 오시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래서 배우자도 답답하죠. 왜 안 좋아하죠? 그럼 이제 그때마다 제가 이제 그걸 이해시킨 겁니다.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효과 나타내는데 한 2, 3주 걸리는데 그 사이가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 안 먹으면 효과가 또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약의 부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직 우울증이 증상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의욕도 없고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걸 계속 주지시키죠. 그런데 그때는 그 가족이 너무 협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한테 오히려 이제 그 환자한테 너무 이제 직접 얘기 못할 거는 가족한테 이렇게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가족을 같이 이제 이렇게 협력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제 기억에 한 4개월인가 5개월 되니까 처음으로 혼자 오셨어요. 혼자.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졌던 사인이 그렇죠. 네. 혹시 나빠진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져서 이제 혼자 와도 될 정도로 온 거예요. 그걸 제가 알죠. 왜?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같이 왔는데도 힘들었는데 4개월, 5개월째 돼서 혼자 오신 거 보고 제가 그래 보면 전 알죠. 이제 좋아진 거를. 그래서 그거 보고 이게 옆에서 이렇게 가족이 도와주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에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가족이나 그 협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는 막 방안을 낸다거나 그렇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교수님?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과도한 관심일 때는 오히려 좀 이제 그 모른 척 해주고 이제 또 뭐 비밀 유지 해주는 그 어떤 경우는 그런 약 먹는 거에 대해서도 부모가 너무 막 그렇게 아는 척 안 하고 조용히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가족은 하나하나 또 상의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건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그 가족들이 맞추고 저희가 그때 코칭 좀 해줄 수 있겠죠. 그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래서 근데 실제 있다 보면 가족이 같이 오는 경우가 이제 그 청소년들의 경우 아니면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20, 30대만 돼도 혼자 오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 협조하게 되는 경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저희들의 또 과제일 것 같아요. 가족들을 어떻게 오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검진하러 좀 같이 요번에 뭐 피 검사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와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끌어들인 적도 있어요. 이제 다른 걸로. 뭐 아니면 요즘 같으면 독감 예방주사 한번 같이 좀 오시면 온 김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때 이제 가정학과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니까 꼭 아프지 않고도 올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가족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고 아마 또
환자분들이나 가족들도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을 좀 더 부담 없게 같이 끌어들이는 걸로. 이게 이제 또 두 분 말씀 나누다 보면 역시 우리 가정의학과의 수련 체계가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아예 솔직히 저희 병원에서는 고혈압 환자마저도 가족 같이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를 전공의 때 배우면서 같이 했던, 특히 마음에 대한 거니까 함께 지지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 같아요. 환자분 입장에서 옆에서 따뜻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둥지가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치료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중단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그런 걸 또 보호장치처럼 챙겨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우울함의 원인이 가족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아닌 뭐 다른 어떤 사회적인 장치, 뭐 이런 모임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가족 얘기 한 번 더 하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진료해 보다 보면 나중에 가족이 왔는데 가족이 우울증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한 환자는 병원에 올 생각도 못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옆에 있던 가족은 오히려 경증인데 병원에 와서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든 가족이든 우울증이 만일 내가 우울하다는 걸 확인됐으면 꼭 나랑 같이 있는 가족이나 또 혹시 내 직장의 동료는 그렇지 않을까. 왜? 그게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가족 중에, 물론 저는 부부가 같이 우울증 치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서로 이해가 잘 돼가지고 의외로 시너지 효과는 있어요. 상담하기도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의 갈등도 같이 해결되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우울증 치료받고 많이 또 좋아지거나 그랬을 때 한 번쯤 내 가까운 가족이나 혹시 내 가까운 직장 동료에서는 없는지, 아니면 또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 번쯤은 보시고, 또 그분들한테도 손을 내밀면 같이 좋은 가족이나 직장이 다 같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또 하나 조언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같이 들어오시면 말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잠시 혼자 상담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왜 안 하셨었는지, 아니면 같이 오신 분이 때문에 힘들었으면 어떤 얘기를 했으면 내가 어떤 부분을 그 얘기를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상담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결국은 네, 그래서 같이 듣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환자가 어떤 가족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물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요. 정말 상황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환자분들 얘기를 잘 듣는 것, 또 가족들도 잘 들어주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연수 왔을 때 청소년 클리닉을 이제 뭐 미국의 존스 홉킨스랑 이제 뭐 하버드 이렇게 보고 와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청소년 클리닉을 한 뭐 20년쯤 했습니다. 거기 때 제가 핵심이 뭐냐면, 청소년 오면 그 이제 청소년 체크, 그러니까 문진표 같은 게 있는데 청소년 거 따로, 부모를 따로 쓰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같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나중에 따로 봐요. 어머니 내보내고 뭐 아버지 내보내고 청소년하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 내보내고 부모 얘기 듣고, 나중에는 마무리를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근데 그게 성인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왜? 부부간에도 또 뭐 서로 이 갈등이 있을 때는 그게 말 못 하거든요. 특히 이제 약자의 경우는 약을 못 하죠. 환자에 있어서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의사가 중립을 잘 지켜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환자 진료하면서 우리 의사가 환자가 왔다 그래서 환자 편을 들고 가족을 마치 뭐 제공자처럼 해도 안 되고, 또 보호자가 요청했다 해서 또 보호자 말을 듣고 환자를 또 그러면 안 되고, 의사는 늘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걸 제가 배우고 그렇게 왔는데, 그럴 때 저희가 꼭 환자분이 왔을 때 이 가족이랑 똑같이 각자 그 면담도 하고 또 같이 돼서 충분히 그 가족의 그 지지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 드리면서 가족에 대한 부분들 상담을 면밀히 같이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그렇게 길게 설명을 잘해 주시는 분들, 상담을 잘해 주시는 병원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현실이네, 현실. 그래서 서울아산 김영식 의원으로 오시면 가족 모두 이렇게 잘 상담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이제 깨알같이 PR을 좀 드리고요. 제가 첫 주 때 얘기 드리면서 우울증 증상이 우리는 동물인데 동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본능적인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도 이제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근데 왜 다른 동물들은 우울증이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결국은 우리한테, 우리 인류한테 우울증이 많은 건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동물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회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제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본인의 어떤 역할과 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